실종된 할머니를 찾아낸 길고양이 나비. 아무도 몰랐던 40년 인연. 할머니가 안 보여요. 민준이의 다급한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2024년 10월의 차가운 아침, 온 가족이 할머니를 찾기 위해 동네 곳곳을 헤매고 있었어요. 치매를 앓고 계신 할머니가 새벽에 혼자 집을 나가신 겁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며느리 수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를 7년째 모시고 있지만 이렇게 실종된 건 처음이었거든요. 휴대전화도 없이 치매로 기억도 희미한 상태로 어디로 가신 걸까요? 형,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동생 민수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벌써 3시간째 찾고 있었지만 할머니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신고했어. 경찰도 곧 올 거야. 민준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82살의 할머니가 이 추운 날씨에 얇은 잠옷 차림으로 나가셨다는 게 너무 걱정됐거든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야옹 마이너스. 어디선가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평범한 고양이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간절하게 호소하는 듯한, 사람을 부르는 듯한 울음이었어요. 야옹 마이너스, 야옹 마이너스. 고양이가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니 집 앞 골목 어귀에 삼색 고양이 한 마리가 서 있었어요. 저 고양이. 수진이 고양이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고양이는 동네에서 자주 보던 길고양이였거든요. 특히 할머니가 유독 아끼시던 고양이였어요. 나비 아니야? 민수가 고양이를 알아봤어요. 할머니가 나비라고 이름 지어 부르던 그 고양이였습니다. 삼색 털 무늬가 나비처럼 아름답다고 하셨거든요. 나비는 가족들을 보더니 갑자기 돌아서서 걷기 시작했어요. 몇 걸음 가다가 뒤를 돌아보고 다시 몇 걸음 가다가 또 뒤를 돌아보며 야옹 마이너스 하고 울었습니다. 저거 우리를 따라오라는 거 아니야?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수진도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나비의 행동이 너무나 의도적으로 보였거든요. 일단 따라가 보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세 사람은 나비를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나비는 계속 앞서가며 가끔씩 뒤를 돌아봤습니다. 마치 빨리 오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골목을 몇 개 지나고 언덕을 올라가고 다시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나비는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계속 앞장서서 갔어요. 이게 정말 우리를 안내하는 건가? 민수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나비의 행동은 너무나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15분쯤 걸었을까요? 나비가 멈춰섰습니다. 동네 뒷산 입구, 작은 정자가 있는 곳이었어요. 야옹 마이너스, 야옹 마이너스. 나비가 정자 쪽을 바라보며 더욱 크게 울었습니다. 저기, 수진이 소리쳤어요. 정자 안에 누군가 웅크리고 앉아 계셨습니다. 얇은 잠옷 차림의 할머니였어요. 어머니. 세 사람이 달려갔습니다. 할머니는 정자 벤치에 앉아 계셨는데 다행히 의식은 있으셨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준이 할머니를 부축하며 물었습니다. 응? 너희들이 왜 여기 왔니? 할머니는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이셨어요. 치매 때문에 왜 여기 오셨는지도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집에 가요. 추우세요. 수진이 가져온 담요로 할머니를 감싸드렸어요. 할머니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때 나비가 정자 계단 위로 올라왔어요. 그리고는 할머니 발치에 다가가 몸을 비볐습니다. 아이고 나비야. 할머니가 처음으로 또렷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비를 보시자 뭔가 기억나시는 듯 했습니다. 야옹 마이너스. 나비가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작게 울었어요.
그 모습이 마치 괜찮으세요? 라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나비야. 내가 데려다 줬구나.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나비를 쓰다듬으셨어요. 그 순간 민주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한 마리 길고양이가 실종된 할머니를 찾아준 거예요. 믿기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비는 계속 가족들을 따라왔어요. 마치 할머니가 무사히 집에 도착하는 걸 확인하고 싶은 것처럼요. 대문 앞에 도착하자 나비는 할머니를 한 번 더 올려다봤습니다. 야옹 마이너스. 그리고는 천천히 돌아서서 골목 저편으로 사라졌어요. 정말 신기하네. 저 고양이가 어떻게... 민수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단순한 우연은 아닌 것 같아. 뭔가 할머니와 저 고양이 사이에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은데. 민준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앉았어요. 할머니는 따뜻한 차를 드시며 많이 안정되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나비라는 고양이. 언제부터 아셨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는 잠시 멍하니 계시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나비는 착한 아이지. 어머니, 혹시 나비를 오래전부터 아셨어요? 응, 오래됐어. 아주 오래됐어. 할머니의 말씀이 흐릿했어요. 치매 때문인지 정확한 대답을 하시기 어려워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말이야. 민준이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나비를 검색해 봤는데 삼색 고양이의 평균 수명이 15년 정도래. 근데 우리가 이 동네로 이사 온 게 20년 전이잖아. 그때도 나비를 봤던 것 같은데. 맞아. 나도 기억나. 대학생 때 이 집에 왔을 때 삼색 고양이가 있었어. 그게 나비였나? 민수도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럼 나비가 20년 넘게 살았다는 건데. 그건 불가능하잖아. 수진이 의아해했습니다. 혹시 나비가 여러 마리였던 걸까? 대대로 이어진 거? 민준의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유일하게 말이 되는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야. 나비는 한 마리야. 쭉 한 마리였어.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비는 약속을 지키는 아이야. 40년 동안. 40년?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할머니가 치매 때문에 헷갈리시는 건가 싶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어머니, 40년 전이면 1984년인데요. 그때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창밖을 바라보시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그때 내가 혼자였을 때 나비를 만났지. 그날 밤 할머니는 40년 전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주셨습니다. 가족들은 숨죽여 들었어요. 1984년 가을이었습니다. 당시 42이었던 할머니 김영숙 씨는 세 남매를 키우는 평범한 주부였어요. 남편은 작은 공장을 운영했고 생활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그럭저럭 살만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여름 남편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뇌출혈입니다. 수술을 해야 하는데 의사의 말에 영숙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수술비가 당시 돈으로 300만 원. 그 돈이 없었어요.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남편은 반신불수가 되셨어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여보, 미안해. 남편은 매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숙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공장은 문을 닫았고 빚은 계속 늘어났어요. 영숙은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청소 일을 했습니다. 세 아이들은 아직 어렸어요. 큰아들 민호가 고등학생, 둘째 민정이가 중학생,
막내 민수가 초등학생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결국 집까지 빼앗기게 됐어요. 어머니, 우리 어디로 가요? 막내 민수가 물었을 때 영숙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1984년 10월 가족은 산동네 판잣집으로 이사했어요. 방 한 칸에 부엌 하나, 화장실도 밖에 있었습니다. 남편은 누워만 계셨고 아이들은 학교 가기도 힘들어했어요. 엄마, 저 학교 그만둘까요? 공장 가서 일하면. 고등학생 민호가 말했을 때 영숙은 울면서 말했어요. 안 돼. 너는 공부해야 해. 엄마가 어떻게든 할게.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매달 밀리는 월세, 병원비, 생활비. 아무리 일해도 돈이 모자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영숙은 밤 11시가 넘어서 집에 돌아왔어요. 청소 일을 마치고 오는 길이었는데 너무 피곤해서 골목 입구 계단에 잠깐 앉았습니다. 휴!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주머니에 든 돈을 꺼내 세어봤습니다. 오늘 번 돈은 5,000원. 이걸로 내일 아침밥을 사야 했어요.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도 아이들도 너무 미안했어요. 제대로 먹이지도 못하고 입히지도 못하는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야옹 마이너스. 어디선가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드니 계단 아래에 작은 고양이 한 마리가 있었어요. 삼색 털을 가진 아직 새끼인 듯 작은 고양이였습니다. 야옹 마이너스, 야옹 마이너스. 고양이가 영숙을 올려다보며 울었어요. 그 눈빛이 왠지 자신과 비슷해 보였습니다. 외롭고 배고프고 힘들어 보였어요. 너도 배고프구나. 영숙은 주머니에서 오늘 사려던 빵을 꺼냈어요. 점심도 굶고 저녁도 못 먹었지만 퇴근길에 내일 아침 먹으려고 산 빵이었습니다. 빵을 조금 떼어서 고양이 앞에 놓아줬어요. 고양이는 빵을 냄새 맡더니 조심스럽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맛있니? 영숙이 물었어요. 고양이는 빵을 다 먹고는 영숙을 올려다봤습니다. 야옹 마이너스. 그리고는 영숙의 무릎에 머리를 비볐어요. 고마워한다는 듯이요. 너도 힘들지? 나도 힘들어. 영숙은 고양이를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했어요. 살기가 너무 힘들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죽고 싶을 때도 있어. 근데 애들 생각하면 눈물이 또 났습니다. 고양이는 영숙의 무릎에 앉아서 계속 야옹 마이너스 야옹 마이너스 울었어요. 마치 위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고양이와 한참을 함께 있었어요.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왠지 외롭지 않았습니다. 너 이름이 뭐니? 털무늬가 나비 같네. 나비라고 부를게. 고양이는 야옹 마이너스 하고 대답했어요. 나비야, 나 내일도 여기 올 건데. 그때 또 봐도 될까? 고양이는 영숙의 손을 핥아주었습니다. 그날부터 영숙과 나비의 인연이 시작됐어요. 매일 밤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영숙은 그 계단에 앉았습니다. 그러면 어디선가 나비가 나타났어요. 영숙은 자신의 빵을 나눠주었고 나비는 그 옆에 앉아 있어 주었습니다. 나비야, 오늘도 힘들었어. 영숙은 나비에게 하루 일을 이야기했어요. 나비는 가만히 들어주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숙의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남편의 병세가 악화돼서 병원비가 더 들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 때문에. 남편은 계속 눈물만 흘렸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우리 이겨낼 수 있어요. 영숙은 웃으며 말했지만 마음속으론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도 영숙은 계단에 앉았어요. 나비가 와서 무릎에 앉았습니다. 나비야,
나 정말 못 견디겠어.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다 놓고 싶어? 도망가고 싶어? 나쁜 엄마지? 나비는 영숙의 손을 할아주었어요. 따뜻했습니다. 근데 있잖아, 나비야. 내가 있어서 조금 견딜만해. 너라도 내 말을 들어주니까. 그때였습니다. 나비가 갑자기 영숙의 무릎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는 골목 안쪽을 향해 걸어가더니 뒤를 돌아봤습니다. 야옹 마이너스. 마치 따라오세요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어디 가는 거야? 영숙이 일어나서 나비를 따라갔어요. 나비는 골목을 지나 작은 공터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고양이 3마리가 더 있었어요. 야옹 마이너스, 야옹 마이너스. 나비가 다른 고양이들에게 뭔가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자 고양이 1마리가 영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입에 뭔가를 물고 있었어요. 작은 지갑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영숙이 지갑을 받아들었어요. 펼쳐보니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10,000원짜리 2장. 이건 영숙은 깜짝 놀랐어요. 누가 떨어뜨린 지갑을 고양이가 물어온 것 같았습니다. 나비야, 이건 주인한테 돌려줘야지. 하지만 주위를 둘러봐도 사람은 없었어요. 지갑에는 신분증도 없었습니다. 나비는 영숙을 올려다보며 야옹 마이너스 울었어요. 마치 받으세요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비야, 고마워. 근데 이건 영숙은 복잡했어요. 돈이 절실했지만 남의 돈을 가질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영숙은 그 지갑을 파출소에 가져다 줬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고 결국 영숙이 습득한 돈을 받게 됐습니다. 나비야, 내가 나를 도와준 거야? 영숙은 나비를 쓰다듬으며 물었어요. 나비는 야옹 마이너스 하며 영숙의 손을 하차주었습니다. 그 돈으로 영숙은 밀린 월세를 낼 수 있었어요. 그 뒤로도 신기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은 나비가 영숙을 식당으로 데려갔어요. 식당 주인이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었고 영숙은 그곳에서 추가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또 어느 날은 나비가 약국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약사가 영숙을 보더니 혹시 일자리 찾으세요? 청소 도와주실 분이 필요한데 라고 했습니다. 나비는 마치 영숙을 도와주려고 애쓰는 것 같았어요. 나비야, 넌 정말 천사 고양이야. 영숙은 나비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어요. 영숙의 생활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빚을 모두 갚지는 못했지만 최소한 밀리는 일은 없었어요. 아이들도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985년 봄이었습니다. 남편의 병세가 조금 좋아지셨어요. 손을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 되셨습니다. 여보, 나 나아지는 것 같아. 남편이 희망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정말요? 정말 나아지시는 거예요? 영숙은 너무 기뻐서 울었어요. 의사는 말했습니다. 기적이네요. 재활을 열심히 하시면 일상생활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계단에서 나비를 기다렸어요. 나비야. 나비가 왔습니다. 영숙은 나비를 안았어요. 나비야, 고마워. 내가 나를 지켜줘서, 내가 포기하지 않게 해줘서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나 이제 괜찮아질 것 같아. 남편도 나아지고 아이들도 건강하고 나비는 영숙의 품에서 야옹 마이너스 울었습니다. 나비야, 너 어떻게 나를 이렇게 도와줬어? 넌 그냥 고양이가 아니지? 영숙이 물었어요. 나비는 대답 대신 영숙의 손을 할자주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나비에게 약속했어요. 나비야, 나 앞으로 잘 살게. 그리고 내가 도와준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게. 약속할게.
나비는 영숙을 올려다보며 야옹 마이너스 울었어요. 그리고 나비야, 넌 나한테 은인이야. 나 너를 절대 잊지 않을게. 평생 기억할게. 영숙은 나비를 꼭 안았습니다. 만약에 말이야. 내가 힘들 때, 내가 너를 기억 못하게 될 때, 그래도 나를 지켜줄 수 있어? 나비는 영숙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무언가 약속하는 듯한 빛이 있었습니다. 야옹 마이너스. 그것이 나비의 대답이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말씀을 이었어요. 남편이 완전히 회복하셨고 우리 가족은 다시 일어섰단다. 큰아들 민호는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도 얻었지. 그게 너희 아버지야.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나도 작은 가게를 시작했고 우리는 다시 집도 장만했어. 그리고 나비에게 한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했단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지.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근데 나비는 그 뒤로 안 봤어. 한 3년 정도 계속 그 계단에 갔는데 나비가 나타나지 않더구나. 죽은 줄 알았지. 그럼 오늘 본 나비는? 처음에는 나도 몰랐어. 치매 때문에 기억이 가물가물했거든. 근데 오늘 나비가 나를 찾아왔을 때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알았어. 40년 전 그 나비라는 걸. 하지만 할머니, 그건 불가능해요. 고양이가 40년을 살 수는. 민수가 말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나도 알아. 말이 안 되는 거. 근데 나비는 약속을 지킨 거야. 내가 힘들 때, 내가 길을 잃었을 때 나를 지켜주겠다는 약속.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그럼 나비는? 응, 나비는 평범한 고양이가 아니야. 어쩌면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그날 밤 민주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의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동네를 돌아다니며 나비를 찾았어요. 하지만 나비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어제까지만 해도 자주 봤는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나비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아무도 나비를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나비가 사라졌네. 민준이 할머니께 말씀드렸어요. 할머니는 슬프게 웃으셨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나비는 할 일을 다 했으니까. 할 일이요? 응, 나를 지켜주는 일. 내가 길을 잃었을 때 찾아주는 일. 그 약속을 지켰으니까 이제 갈 때가 된 거야. 할머니, 괜찮아. 나비한테 고마워. 40년 동안 나를 잊지 않고 지켜줘서.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날 저녁 가족들은 함께 산 뒤 정자로 갔습니다. 할머니가 발견됐던 그곳이에요. 나비야, 고마워. 할머니가 하늘을 보며 말씀하셨어요. 내 덕분에 나는 포기하지 않고 살 수 있었어. 내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바람이 살랑 불어왔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나를 지켜줘서 고마워. 나 이제 괜찮아. 가족들이 잘 돌봐주거든. 할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편히 쉬어, 나비야. 넌 정말 천사였어. 그때였습니다. 정자 계단 위에 작은 삼색 털이 한 움큼 있었어요. 나비의 털이었습니다. 어머, 이거. 수진이 조심스럽게 털을 주었어요. 할머니는 그 털을 손에 받아 쓰다듬으셨습니다. 안녕, 나비야. 고마웠어. 그날 밤 할머니는 깊이 잠드셨어요. 치매로 자주 깨시곤 했는데 그날은 아침까지 푹 주무셨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날 이후로 할머니의 치매 증상이 조금 나아지셨어요. 가족들 얼굴을 더 잘 알아보시고 최근 일도 조금씩 기억하셨습니다.
나비가 마지막 선물을 준 건가? 민준이 중얼거렸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예전에 할머니가 말씀하신 그 계단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계단 위에서 작은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야옹 마이너스. 민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계단 위에 작은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삼색 털을 가진 아주 작은 새끼 고양이였어요. 설마. 민준이 천천히 다가갔어요. 새끼 고양이는 도망가지 않고 민준을 올려다봤습니다. 야옹 마이너스. 그 눈빛이 어쩐지 익숙했어요. 너 혹시? 민준은 조심스럽게 새끼 고양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고양이는 민준의 품에서 편안하게 있었어요. 할머니께 보여드려야겠다. 민준은 새끼 고양이를 안고 집으로 갔습니다. 할머니, 이거 보세요. 할머니는 새끼 고양이를 보시더니 눈을 크게 뜨셨어요. 이게 나비야? 아니에요, 할머니. 새끼 고양이에요. 근데 털무늬가 나비랑 똑같아서. 할머니는 새끼 고양이를 받아 안으셨어요. 고양이는 할머니 품에서 편안하게 골골 소리를 냈습니다. 아니야. 이 아이가 나비야. 할머니, 무슨 말씀을. 나비가 다시 온 거야. 나를 계속 지켜주려고. 할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나비야. 돌아왔구나. 새끼 고양이는 야옹 마이너스하고 대답했어요. 그날부터 그 새끼 고양이는 우리 집 가족이 됐습니다. 이름은 당연히 나비였어요. 신기하게도 나비는 할머니를 절대 떠나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계신 곳이면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낮잠을 주무시면 옆에서 함께 자고, 할머니가 산책을 나가시면 따라가고, 할머니가 TV를 보시면 무릎에 앉아 있었어요. 나비는 정말 할머니를 지켜주는 고양이 같아. 수진이 말했어요. 응, 마치 할머니 보호자 같아.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또 일어났어요. 할머니의 치매가 더욱 호전되기 시작한 겁니다. 의사도 놀랄 정도였어요. 정말 신기하네요. 치매는 보통 나빠지기만 하는데 어르신은 오히려 좋아지고 계세요. 고양이 덕분인 것 같아요. 민준이 대답했어요. 동물 치료 효과가 있긴 하죠. 근데 이 정도는 정말 특별한 경우네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가족들을 모두 정확히 알아보셨어요. 최근 일도 대부분 기억하셨고 간단한 집안일도 하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할머니, 오늘 기분이 어때요? 민준이 물었어요. 좋아. 나비가 옆에 있어서. 할머니가 나비를 쓰다듬으며 웃으셨어요. 나비는 내 천사야. 40년 전에도 지금도. 할머니, 정말 나비가 40년 전 그 나비라고 생각하세요? 응, 그래. 눈빛이 똑같아. 그리고 나를 대하는 방식도 똑같고. 할머니는 확신에 차 있으셨어요. 나비는 약속을 지킨 거야. 내가 힘들 때, 내가 길을 잃었을 때 지켜주겠다는 약속. 민주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어요.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어쩌면 세상에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도 있는 거니까요. 1년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거의 완치되셨어요. 치매 증상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기적이에요. 의사가 말했어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치매가 이렇게 좋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나비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날 저녁 가족들은 모두 모여서 저녁을 먹었어요. 할머니도 함께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할머니 완쾌를 축하합니다. 다들 박수를 쳤어요. 고맙다 애들아. 너희 덕분에 할머니가 이렇게 건강해졌어.
할머니가 가족들을 돌아보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비 덕분에. 나비는 할머니 옆에 앉아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있었어요. 나비야,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할머니는 어떻게 됐을까? 할머니가 나비를 안으며 말씀하셨어요. 야옹 마이너스. 나비가 대답했어요. 마치 천만에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할머니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머니, 정말 나비가 40년 전 그 나비라고 믿으세요? 응, 믿어. 할머니가 확신에 차서 대답하셨어요.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있는 법이야. 나비는 아마 이 세상에 특별한 이유로 온 아이일 거야. 특별한 이유요? 응, 힘든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40년 전엔 나를 도와줬고 지금은 또 나를 도와준 거지. 할머니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누군가를 도울 거야. 그게 나비의 사명인 것 같아. 그럼 나비는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있을까요? 글쎄, 아마 내가 완전히 건강해질 때까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나비를 필요로 할 때까지. 할머니의 말씀에 민주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할머니, 나비가 떠나면 슬프겠어요. 슬프겠지. 근데 괜찮아. 나비는 할 일을 하러 가는 거니까. 나비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기꺼이 보내줘야지. 할머니의 눈에는 평화로운 빛이 있었어요. 그로부터 또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완전히 건강하셨어요. 혼자서 장도 보시고 요리도 하시고 친구들과 모임도 가셨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어요. 할머니가 나비를 안고 계단에 앉아 계셨습니다. 40년 전 처음 나비를 만났던 바로 그 계단이에요. 나비야.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넌 이제 가야 하는 거지? 나비는 할머니를 올려다봤어요. 야옹 마이너스. 응, 알아. 너한테도 할 일이 있잖아. 다른 누군가를 도와줘야지. 할머니가 나비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40년 동안 고마웠어, 나비야. 내가 없었으면 나는 포기했을 거야. 근데 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나를 구해줘서 고마워. 치매로 길을 잃었을 때 나를 찾아줘서. 나비는 할머니의 손을 하야주었습니다. 이제 가도 괜찮아. 나는 이제 건강하니까. 가족들도 잘 돌봐주고. 할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가서 다른 사람을 도와줘. 나처럼 힘든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한테 희망을 줘. 야옹 마이너스. 나비가 대답했어요. 그래,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나비야. 할머니는 나비를 꼭 안았습니다. 그날 밤 나비는 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나비가 없었습니다. 온 집안을 찾아봐도 동네를 돌아다녀도 나비는 보이지 않았어요. 할머니, 나비가. 응, 알아. 나비는 갔어. 할 일을 하러. 할머니는 슬프지만 평화로운 표정이셨어요. 나비가 행복하기를 바래. 그리고 나비가 돕는 사람도 행복하기를. 가족들은 함께 나비를 기억했어요. 할머니를 2번이나 구해준 천사 같은 고양이를요.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 회사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지하철역 근처를 지나가는데 한 할아버지가 벤치에 앉아 계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무언가 힘들어 보이셨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한숨을 쉬고 계셨습니다. 그때 민준의 눈에 뭔가 보였어요. 할아버지 발밑에 작은 삼색 고양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저건. 민준이 가까이 다가갔어요. 고양이는 할아버지를 올려다보며 야옹 마이너스 야옹 마이너스 울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고양이를 보더니 약간 웃으셨어요. 너는 왜 나한테 오는 거니? 할아버지가 고양이에게 물었어요.
고양이는 할아버지 무릎에 올라가 몸을 비볐습니다. 민주는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어요. 나비다. 나비는 또 다른 누군가를 돕기 위해 온 거예요. 민주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나비와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될 테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할머니께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나비를 봤어요. 그래, 어디서? 지하철역 근처에요. 어떤 할아버지 옆에 있더라고요. 할머니는 웃으셨어요. 그래, 다행이다. 나비가 또 누군가를 돕고 있구나. 네, 그런 것 같아요. 나비야, 고마워. 계속 좋은 일 해. 할머니가 창밖을 보며 중얼거리셨어요. 그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건강하셨어요. 치매는 완전히 사라졌고 오히려 전보다 더 활기차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나비에게 배운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을 시작하셨어요. 동네 독거노인들을 찾아가서 반찬을 나눠드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왔습니다. 나비가 나를 도와준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도와야지. 할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곤 했어요. 어느 날 할머니는 또 그 계단에 앉아 계셨어요. 나비야, 잘 지내니? 할머니가 하늘을 보며 물었어요. 너는 지금 어디서 누구를 돕고 있니? 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고마워, 나비야. 너 덕분에 나는 행복해. 그리고 너 덕분에 나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됐어. 할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언젠가 아주 먼 훗날 우리 다시 만나면 그때 또 고맙다고 말할게. 그때까지 건강해, 나비야.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와 사랑의 눈물이었어요. 그날 저녁 민준이 할머니께 물었어요. 할머니, 나비가 정말 천사라고 생각하세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어요. 천사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분명한 건 나비는 특별한 존재야. 힘든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는. 그럼 나비는 계속 세상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돕는 건가요? 아마도 나비한테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것 같아. 40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할머니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세상에는 나비처럼 특별한 존재들이 있나 봐. 우리 눈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사실은 누군가의 천사인. 할머니도 이제 누군가의 천사가 되신 것 같아요. 민준이 말했어요. 할머니도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돕고 계시잖아요. 나비처럼요. 할머니는 웃으셨어요. 그래, 나비한테 배운 거야. 받은 만큼 베풀며 사는 것을. 그날 밤 달빛이 환했습니다. 어디선가 작은 삼색 고양이가 골목을 걷고 있었어요. 고양이는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야옹 마이너스. 그리고는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어딘가로, 누군가에게로. 나비의 여정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힘든 사람을 찾아서, 희망을 주기 위해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40년 전 한 여인과 맺은 약속. 힘들 때 지켜주겠다는 약속. 그 약속은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를 위해